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김종민의 이화진입니다. 11월에 만나는 월간 김종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은 의원님 만나는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어제는 2022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 예산도 많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지역구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이야기인데요. 작년 8월 용담댐 방류로 인해 금산군이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아직도 그 피해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4일에 수해보상 분쟁조정 지역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이게 이제 그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환경 관련된 분쟁 조정이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구예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일단 가해자라고 그럴까요? 문제의 원인 제공이라고 보고 주민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게 분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막 논쟁을 하고 그 조정위원회에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이걸 이제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결과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이제 결정이 되는 거, 안 되면 이제 소송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분쟁 조정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수자원공사나 정부는 이제 유명한 로펌을 이제 대리인을 내세웠는데 이 분쟁 조정하는 이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이걸 막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럼 전문가들하고 논쟁을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저는 분쟁조정위원장이나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정말로 이 피해자들 입장에 서서 이 회의를 이끌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262억이 금산군 피해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262억 중에 뭐 90%다, 80%다, 70%다 이렇게 그 손해액을 산정을 해요. 네. 누구 책임이다 해서 이건 수자원공사가 얼마, 정부가 얼마, 지자체가 얼마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자체가 금산군에서 무슨 잘못한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이 위원회에서 이제 밝혀야 되는 거죠.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간 걱정입니다. 빨리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실제로 그 손해액을 최대한 다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어제 통과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질문입니다. 논산, 계룡, 금산과 관련한 많은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어떤 예산이 통과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인 게 금산 가면 제가 금산 갈 때마다 금산에서 제일 강조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산과 논산 간의 도로를 이거 4차선으로 연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가 2차선이 꾸불꾸불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산, 금산 가는데 1시간 걸립니다. 원래는 얼마 걸리냐? 한 20분이면 갈 수가 있어요. 도로가 막 꾸불꾸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자. 그래서 이게 지난 20년 동안 금산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번에 이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금산, 논산 간에 특히 금산에서 논산으로 이어지는 읍내리하고 행정리 사이에 그 도로 예산이 설계비가 5억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금산의 지난 30년 동안의 수건 사업이 이제 해결되는 거다. 이제 첫 삽을 뜨는 거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엄청나게 전 큰 이제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논산 계룡에는 이번에 우리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 클러스터
교육 연구 클러스터를 우리 이제 충남 지역에 만들어야 된다. 국방부가. 그거를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이 연구 용역을. 네. 그래서 아마 논산 계룡 일원이 제일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 용역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어요. 네. 이거는 뭐 국방부나 기재부가 다 반대를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거는 논산이나 계룡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국방과학 관련된 연구 교육의 중심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어디가 좋고 이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 다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네. 이게 모으자. 음, 그래서 이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설득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산의 지식산업센터. 지금 금산이 산업단지가 다 차버렸어요. 공장 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산의 새로운 경제 동력을 만들려면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이번에 그걸 또 받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계룡에는 그 생활자원 그 회수센터가 있는데 이게 뭐 종중 땅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것도 기재부를 잘 설득을 해서 이번에 안 해준다고 하는 거를 또 뭐 우리 저 계룡시하고 저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또 받아냈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논산을 방문했습니다. 네. 의원님도 함께 하셨는데요. 네, 분위기가 어땠나요? 예, 우리 거의 뭐 첫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논산 화지시장에 왔는데 화지시장에 뭐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렸고요. 특히 이제 뭐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는 분들도 와가지고 이제 관심 있게 같이 구경도 하고 또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 후보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옛날에 찬성 반대가 있었는데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힘이 하나로 좀 모아지는 그런 현장 분위기가 느껴졌고요. 네. 또 저도 이제 같이 이제 함께 했는데 텔레비에 나가니까 전국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번에 꼭 새로운 민주당 정부 만들어 달라 이런 많은 우리 당원들 또 지지자분들이 연락을 주셨고 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달 월간 김종민에서도 지역 이슈에 대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조금 풀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미크론이라는 또 새로운 복병이 나타나면서 이게 만만치가 않게 됐습니다. 저희도 참 너무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그러니까 누구는 피해를 입고 또 누구는 또 뭐 피해를 안 입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문제가 되면 우리 전체가 다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조금만 더 함께 견뎌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고비를 넘어가면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 같이 하고 막 높은 산, 어려운 산 함께 넘고 나면 정말 친해집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고비를 같이 넘고 나면 서로 신뢰도 더 생기고 서로 정말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함께 이 마지막 곡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앞장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김종민은 다음에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